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어도비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맡고 있는 양대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비디오 웨비나에서는 어도비 비디오 시장에 대한 개요 설명과 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2017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어도비 코리아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기능인 다이나믹 링크로 연결된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이라든지 캡션 이런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비디오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편집과 오디오 편집, 영상 이펙트, 색 보정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작업이 필요하실 때 유기적으로 작업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죠. 물론 뭐 하나의 프리미어 안에서 모든 부분을 다 끝내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하나로만 다 끝내기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부분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영상 편집한 거를 이펙트로 내보내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오디오로 내보내고, 또 색보정으로 내보내고, 또 원본을 출력해서 내보내다 보면은 매우 번거롭게 익스포트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기존에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프로그램 간에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다이나믹 링크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링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좀 먼저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는 타이포그래피 부분 중에서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에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 텍스트가 있는 템플릿 모션 그래픽을 디자인했으면은 그 부분을 프리미어로 불러와서 텍스트만 수정할 수 있는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캡션 부분, 여러분들 자막 작업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프리미어에서 편리하고 쉽게 자막 작업을 싱크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세부 속성, 여러분들의 그 펀트의 색상이라든지 배경 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 캡션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 그리고 다이나믹 링크 부분은 좀 설명을 먼저 개괄적으로 좀 드리고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이따 데모를 통해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해당 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화면이 그 왼쪽에 있는 화면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펙트를 통해서 메인 타이틀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타이틀을 서브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텍스트를 수정해야 돼서 다른 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한다든지 그런 요소가 굉장히 좀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애프터 이펙트에 다시 접속을 해서 굉장히 많은 시퀀스의 레이어를 찾아서 그 부분에 텍스트를 교체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지 않고 프리미어에서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직접적으로 텍스트 부분만 수정을 해서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이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가능한 요소 중 하나는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가 다이나믹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데모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어서 캡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작업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자막을 달 요소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작업을 했을 때는 별도의 여러분들 쓰는 영상 프로그램 별도의 플러그인 제품을 붙여가지고 이런 영상 자막 작업을 대부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프리미어 안에서 손쉽게 자막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에 보시면은 프리미어에 보시면은 오디오 레벨에 있는데 그 레벨에 따라서 해당 음성에 따라서 자막의 위치를 맞춰 주실 수가 있고요. 또 새롭게 자막을 계속 생성을 해서 굳이 텍스트를 하나씩 치지 않고 캡션 안에서 여러 캡션을 자막을 설정을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오픈 캡션 처리해서 파일을 내보낼 때 영상에 포함해서 내보낼 건지 혹은 영상과 별도로 자막만 내보낼 건지 그런 부분들을 미디어 엔코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서 좀
데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미디어 엔코더 인제스트 부분인데요. 미디어 엔코더 부분은 생각 외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를 사용하신 분들은 거의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별도로 다른 이제 영상을 하시는 회사에 방문을 해서도 이 미디어 엔코더를 가지고 활용한 분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엔코더의 하나의 기능적인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한 가지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존의 미디어 엔코더를 통해서 파일을 변환하거나 그런 부분을 또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런 파일들이 여러 개 막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영상 클립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실제 내보낼 때 각각 다 내보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내보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프리미어를 다시 띄워서 이런 영상들을 불러와서 정리를 해서 내보냈어야 됐는데 그럴 필요 없이 실제 이 영상 클립들을 드래그해서 올려놓기만 하면은 옵션 설정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익스포트를 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영상을 하나로 합쳐서 내보내기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인제스트 부분이 미디어 엔코더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세 가지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미디어 엔코더 서로 타임라인 링크를 비롯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서요. 자, 애프터 이펙트로 자,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제가 작업을 할 부분은 이러한 요소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캡션 작업을, 캡션이 아니죠. 텍스트 메인 타이틀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션을 넣고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래픽을 입혀서 하나의 그래픽을 이렇게 입혀서 영상을 뒤에다 배경에 영상을 입혀가지고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고 기존에 다시 수정을 하려면 다시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와서 이러한 텍스트 부분을 별도로 수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요소를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면 프리미어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탭에 있는 마찬가지 이러한 타이틀 시퀀스도 마찬가지로 다 프리미어에서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적시적소에 필요한 위치에 다른 영상에서 이런 텍스트 템플릿을 입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보여드리기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또 지난번에 했던 부분의 연장선에서 한번 팁을 더 드리면요.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텍스트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이 원이 제가 지금 디졸브만 살짝 줘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좀 그려지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 싶다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요. 자, 먼저 해당 이 원에 대한 레이어를 찾아야 되겠죠. 이 원에 대한 레이어 이렇게 원을 그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컨텐츠 부분에서 새롭게 트림 패스를 추가할 겁니다. 자, 그 후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빨간 전체가 잡혀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부분에서 자,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에서 자,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주면은 이 부분을 실제 움직이는 패스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는 지점에 가서 1초쯤에 가서 이 부분을 찍어줄 거고요. 이 라인은 실제 시작할 때는 0%가 되겠죠. 그래서 적용해 보면요.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을 트림 패스를 통해서 쉽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린 이 패스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불러온 여러분들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간략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텍스트가 포함된 이런 이제 템플릿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저장을 해서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에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저장하는데 네, 됐고요. 다시 프리미어로 제가 돌아와서 이번에는 방금 보여드린 애프터 이펙트
요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 부분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했는데요. 프리미어에서 해당 요런 영상이 있습니다. 자, 영상 사운드 좀 들리시나요? 아마 굉장히 좀 작게 들리실 텐데요. 일단은 제가 영상 사운드는 좀 끄고 진행을 할게요. 요 영상에 실제 아까 만들어 놓은 텍스트 템플릿을 한번 붙여 놓은 부분 할 텐데요. 먼저 저장해 놓은 방금 애프터 이펙트에서 해당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와서 프로젝트 패널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옵션 창이 뜨게 되고요.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에 제가 만들어 놓은 시퀀스가 컴포지션이 5개가 있었죠. 해당 부분 첫 번째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먼저 열어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해당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 자체가 이렇게 다이나믹 링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을 쭉 긁어다가 자, 위치에 맞춰서 올려주고요. 타임라인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맞게 조절을 해줬고요. 다시 플레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지금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애프터 이펙트 만들었는데 기존에 수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프터 이펙트에서 수정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해당 요소를 선택한 후에 이펙트 컨트롤에 들어가서 자, 이 옵션 창에 마스터 클립 부분을 선택해 준 다음에 이 챕터 1이라고 된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프로라고 적을 거고요. 밑에는 이라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마찬가지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텍스트 템플릿을 굳이 변경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프리미어에서 바로 연동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바로 텍스트를 좀 더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굉장히 좀 반복적인 작업, 이런 템플릿 가지고 하실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은 에펙트에서 일일이 수정할 필요 없이 프리미어에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요소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제가 다음 부분인 캡션 부분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해당 시퀀스, 캡션 시퀀스로 넘어가서요. 자, 영상을 보시면은 자, 요런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캡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영상을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오디오 레벨 이런 부분을 보시고 또 실제 음성을 들으시면서 거기에 맞는 캡션 작업을 하실 때가 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기존에는 이런 부분을 작업하기 어려워서 쓰시는 제품에 별도의 제품을 플러그인을 해서 이런 캡션 작업을 하셨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프리미어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캡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생성해서 캡션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상단의 파일을 통해서 뷰를 통해서 해당 캡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캡션 있죠? 그래서 캡션을 통해서 실제 영상 사이즈에 대한 캡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캡션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해당 캡션 제가 이 부분에다가 To the land of my people이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넘어갔을 때 다른 캡션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기존에는 하나씩 만들어서 작업을 하든지 뭐 다른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캡션 패널에 들어가서 해당 캡션을 넣어주고 자, 해당 부분에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캡션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는 여기다가 제가 마찬가지로
프로 앤 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해당 캡션이 한 가지가 더 생겼거든요. 이렇게 지금 가려져 있어서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캡션을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맞게 이동을 해주시고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캡션 패널에 보시면은 실제 해당 타임라인 코드에 따라서 시작되는 지점과 캡션이 나와야 될 끝나는 부분에 대한 시간 러닝 타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하면 직접 직관적으로 여기서 더 늘려줘서 캡션을 영상에 맞게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캡션을 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영상의 전반적인 캡션을 쭉 위치에 맞게 여러분들이 달아나가는 작업을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요. 자, 이렇게 캡션 작업을 했는데 기본 저희가 디폴트로는 하얀 글씨에 까만색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손쉽게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렬 부분에 있어도 가운데 지금 하단에 정렬이 되어 있는데 상단에 나올지 혹은 좌측에 나올지 우측에 나올지 그런 부분들도 좀 손쉽게 좀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해당 캡션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텍스트를 좀 바꿔야 된다 했을 때 해당 텍스트 배경의 색깔을 눌러서 배경 색깔을 푸른색으로 바꿔주신다 하면은 해당 부분만 선택만 해주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은 T자 모양의 텍스트 부분 선택을 하시고 해당 부분의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바꿔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 색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 색깔 이런 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라인 색깔을 따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0%로 만들어 놨죠. 자, 그리고 텍스트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라서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캡션을 프리미어에서 쭉 작업을 자막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만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작업한 후에 대부분 이런 캡션을 영상에 입힐지 혹은 별도의 캡션 파일로 내보낼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익스포트 패널 상단의 파일에서 익스포트 패널에서 미디어 부분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패널이 하나 뜨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캡션 패널이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러분들이 내보낼 파일 포맷을 좀 선택을 하신 후에 캡션 패널에서 해당 캡션을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 옵션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캡션을 내보내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608이라든지 708로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오픈 캡션을 내보낼 부분인지 그런 부분 선택을 하셔서 캡션을 별도로 내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어서 또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자막 작업하는 부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미디어 엔코더 부분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별도로 미디어 엔코더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시작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디어 엔코더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기업에서도 요거만 가지고도 별도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해당 부분 자, 미디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 여러 개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해당 포맷을 바꾼다 할 때 실제 올려놓으면은 각각의 원하는 포맷으로 다 바꿔서 내보내 주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필요하시잖아요. 이런 영상들이 파일 이름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영상 클립으로 내보내기를 할 때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옵션 값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별로 내보낼지 혹은 하나로 합쳐서 내보낼지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이 영상들이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이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져서 원하는 여러분의 포맷으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미디어 엔코더에서 인제스트 부분이 생겨난 부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부분 마찬가지로
렌더링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출력을 한 부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이어서 여기서 끝내는 부분은 너무 짧으니까 아쉽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넘어가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좀 아까 보여드린 부분은 프리미어와 혹은 애프터 이펙트를 연결을 해서 편집과 이펙트를, 다이나믹 링크를 연결을 해서 좀 편리하게 자막 작업, 텍스트, 템플릿 작업을 할 수 있는 요소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운드 부분도 굉장히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영상적인 부분이 다뤄지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사운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도 물론 프리미어에서 기본적인 사운드에 대한 뭐 이펙트라든지 트랜지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편집이라든지 사운드 부분도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좀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 리믹스입니다. 이런 작업 많이 하시죠. 영상이 1분짜리 영상인데 실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배경음악을 입히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히려는 배경음악의 길이가 3분 혹은 4분 뭐 이런 영상의 길이와 좀 다른 작업을 할 때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실제 이 음악 파일에서 가지고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서 잘라주고 편집을 해서 자연스럽게 붙여주고 그런 작업하는 게 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작업을 편집해서 작업할 필요 없이 오디션을 통해서 오디션에 있는 리믹스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 길이에 맞게 사운드 길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이 프리미어 CC2017의 화면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 클립들을 편집을 했죠. 그리고 배경음악을 입히다 보니까 음악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어에서 기존에는 편집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이내믹 링크를 통해서 오디션으로 불러와치면은 해당 영상 화면이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 마찬가지로 편집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리믹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오디션이 갖고 있는 이 사운드 레벨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영상의 길이를 사운드의 길이를 영상에 맞게 조절을 해서 쉽게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데모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오디션을 키기 전에 실제 프리미어에서 익스포트를 해서 다이내믹 링크를 통해서 해당 영상을 내보낼 건데요. 제가 리믹스 부분에 시퀀스를 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지금 영상을 먼저 한번 볼게요. Just might be here again. So where you gonna be when the world begins? When the world begins, sit right next to me. When the world begins, when the world begins. 자, 여기까지 제가 해당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운드는 계속 흘러가죠.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면도칼로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을 해서 해당 리듬을 가지고 찾아서 사운드의 길이를 맞춰주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자,
그럴 필요 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이내믹 링크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만 다이내믹 링크로 오디션을 내보낼 때는 해당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실제 Edit Chip in Adobe Audition 부분을 선택을 해서 오디오만 내보내줄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저희는 필요한 부분은 이 영상과 오디오를 같이 내보내서 같이 편집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부분은 자, 상단의 Edit 부분에 들어가서요. 자, Edit의 탭 중에 Edit in Adobe Audition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은 해당 칩만 내보낼지, 혹은 아니면은 해당 클립만 내보낼지, 혹은 시퀀스를 내보낼지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퀀스를 좀 내보낼 거고요. 자, 해당 시퀀스 설정은 자, 그대로 둔 후에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놓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덮어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해당 지금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작업해 놓은 영상 클립과 음향 클립이 오디션으로 좀 보내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래 오디션이 실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해당 사운드 부분과 영상 영역이 이렇게 지금 오디션에 들어와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비디오는 조금 그리고 보시면은 비디오 부분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만약에 비디오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윈도우에서 해당 비디오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 패널에서 켜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플레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고 사운드 영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전반적으로 음향이 좀 튀는 부분이 있으니까 레벨을 조금 낮춰줄게요. 사운드 레벨을 살짝 이 정도 튀지 않게끔만 맞춰주고요. 대략적으로 사실은 한 마이너스 6 정도 데시벨로 맞춰주는 게 좋은데 이 정도 맞춰줄게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튀지 않는 사운드로 일단 이런 부분을 맞춰줬고요. 해당 부분을 가지고 이제 리믹스 기능을 통해서 줄여줄 텐데요. 해당 기능 자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프로필리티스 부분에 보시면은 해당 부분에 리믹스를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윈도우 창에서 해당 부분 찾아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부분에 리믹스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나타나질 않네요. 다시 이 부분 실행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기 패널 자체에 리믹스 패널이 여기 떠야 되는데 해당 부분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저장하지 않고 열어볼게요. 밑에 여기 내려가서 네, 여기 나타났네요. 해당 부분 사운드를 선택하면 여기 리믹스 기능이 나타났는데요. 해당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음향이 굉장히 좀 영상에 비해 길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분석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선택해 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부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영상이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다이렉트로 여기서 러닝 타임을 여러분들이 직접 조절해 줄 수도 있지만 다이렉트로 해당 사운드 부분에 가시면은
오른쪽 끝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지금 잡아서 트리밍 할 수 있는 도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운드로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분석된 영상이 이런 식으로 좀 바꿔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해당 지금 3분 정도짜리의 사운드였는데 해당 부분이 지금 한 1분 정도 줄여진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조각이 나눠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서 잘라준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가 한번 어떻게 잘 들어갔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That sensation we've all been here before. Swear you're gonna be when the world begins. When the world begins. Sit right next to me. When the world begins. When the world begins. Swear you're gonna be when the world begins.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실제 편집이 된 부분이거든요. 자, 실제로 제가 지금 해당 제 PC에 있는 사운드를 틀다 보니까 좀 자세히 안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은 실제 이렇게 지금 편집된 부분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넘어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음악을 좀 더 조각을 내서 하겠다 그러면은 리믹스 기능에 또 추가적인 옵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보시면은 에딧 편집된 길이를 여러분들이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수치를 좀 짧게 하다 보면은 음악이 짧게 이어서 편집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지금 사운드가 좀 더 웅장하고 오케스트라 느낌의 음성으로 좀 사운드로 좀 바꾸고 싶으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옵션 값을 높여주면은 거기에 따른 웅장함을 좀 더 높은 부분을 이제 채취를 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옵션 값을 맞춰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런 부분을 맞춰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석한 부분이 정확하게 영상과 사운드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옵션 값을 체크만 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영상의 길이와 사운드의 길이를 맞춰주게끔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볼까요? Swear you're gonna be when the world begins. 자,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들어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믹스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활용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영상에 맞게 음향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도비 다이내믹 링크를 통해서 실제 불러오는 부분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작업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다시 이번에는 프리미어로 내보내서 마지막 최종 편집을 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상단에 멀티트랙 부분 간 후에 자, 멀티트랙에서 익스포트 투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사운드를 해당 옵션 값에 통해서 내보낼 텐데요. 저는 스테레오로 선택을 해준 후에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익스포트가 됐고요.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영상, 해당 사운드를 반영을 하겠느냐, 어느 트랙에 반영하겠느냐 부분을 오디오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트랙에 넣을지 저는 2번 트랙에다가 선택을 했고요. 오케이를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방금 작업한 오디오 트랙이 2번 트랙에 들어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최초 여러분들이 작업한 불러온 실제 사운드는 이 정도 길이지만 오디션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사운드를 짧게 여러분들이 영상의 길이에 맞게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오디오 클립을 지운 후에 올리면은 프리미어에서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좀 더 빠르게 좀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다이나믹 링크를 통해서 오디션으로 내보내서 오디션에서 그러한 부분들의 리믹스 기능을 통해서 사운드 길이를 영상에 맞게 작업하는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프리미어로 불러와서 해당 부분을 입히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별도로 QA창에 해당 부분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